이 글쓰기 신공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 아직도 글쓰기가 어려운가? 공식대로만 쓰면 된다. 그래서 글쓰기 신공이에요, 신공. 공식대로 쓰는데 새로운 신자를 붙여서 신공이다 라는 의미로 글쓰기 신공이라는 책을 썼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저는 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구조는 크게 이 책이 왜 나와야 되는가? Y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논문이 왜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누구를 위한 책인가? 후라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what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건가? 이걸 조금씩 여기다가 채우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how에 대해서 어떻게 간결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내가 쓸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어디서 인용하고 어디서 자료를 찾고 누구를 만나서 이거를 또 조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출판 기획서 작성을 해서 우리가 목적은 5주 동안 책을 낸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주 동안 뭘 배우는 거냐면 전체 설계도 정도는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설계도만 잘 만들어도 그걸 내가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설계도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출간 기획서다. 출간 기획서의 요소는요.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차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샘플 원고라고 해서 한 꼭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걸 읽어보고 아 이건 출간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켰는데, 자, 요거는 우리 김경민 선생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아마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김경민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소리. 네,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는 작가들로부터 어떤 영감에 쫓기면서 단숨에 써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덜어 듣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진실이다. 네, 진짜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요, 그 작가들이 보면 뒤에서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우리 이제 문우들끼리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같이 그 동학들이 공부할 때 작품을 보여주면 그 작품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놓쳤던 사각지대라고 해요. 블라인드 샷이죠. 그것을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아,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역에 다른 쪽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써 나갈 때 그 부분이 단단하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면 글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구성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책을 쓰고 고려해서 글을 쓰고 논문을 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내 얘기만 하면 그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결국에 땀이 결국에 이게 중요하다. 그냥 땀이 아니라 바로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내 논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건가라는 거를 먼저 내 안에 비판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내 안에 비판자가 있을수록 훨씬 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자기 긍정을 하다 보면 자기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또 자기 부정을 하는 것도 좋지는 않죠. 자기 부정을 하다 보면 또 너무 또 자기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요거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책 쓰기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주제를 결정해 놓고 써라. 주제. 키워드 주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제. 내가 뭐에다 쓸 거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직장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음악 치료를 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잡아보자. 직장인 중에 20대일까? 30대일까? 40대가 이걸 내 책을 읽을까? 내가 보기에는 한 20대 정도 아니면 30대 정도가 아닐까? 대학원을 음악 치료 쪽이나 대학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주제를 결정할 때 좀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컨셉을 잡는 거예요, 컨셉. 20자 정도로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을 20자 정도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20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가? 모든 건요, 너무 길어질수록 한 번에 들어오질 않아요. 네. 근데 컨셉이라는 것을 20자로 정해놓으면 한번 얘기 들면, 그래,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20자 정도로 정리해보고, 세 번째는 목차를 짜는 거예요, 목차. 그래서 기존 다른 책들의 목차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고, 내 거는 이렇게 쓰고, 비교해보고, 그럼 나는 여기서 좀 나의 차별성은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건가? 그리고 좀 브로드하게 썼네. 이걸 목차를 좀 나는 촘촘하게 써야 되겠다. 요즘 추세는 목차를 아주 촘촘하게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서 그리고 목차가 결정이 나면 그때 정보를 찾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목차가 내가 뭘 쓸 건지 목차를 쓰면서 내 범위가 좀 정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료를 찾는데 어디서 찾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글을 쓸 때 글감, 내가 여기서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여기서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더 좋겠다. 글감을 깨우는 거야, 글감을. 내가 갖고 있는 글감을. 근데 글을 보는 사람들마다 또 이게 이제 표절에 안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감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케이스도 다를 수 있고 또 팩트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가 깨워서 쓰는 사람은 굉장히 글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표절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책을 낸 사람들 중에 누구다 그러면 누구를 해가지고 요즘에 구글에도 검색을 해보면 내용 검색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책 구글에 내용 검색해보면 몇백 권 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한 책을 뭐 여러 번 쓰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제목 자체가 다 분야를 바꾸는 이유가 자기 표절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 가장 문제점이 자기 표절되는 거야. 나는 책을 하나 쓸 때 요 책은 요거 하나만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그럼 자기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 자기 표절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여섯 번째는 문장을 다듬는 거. 문장을 다듬을 때 좋을 때가 이게 문장 중에는 이제 맞춤법도 내가 잘 안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쓴 거를 한번 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면 뭐뭐뭐가 뭐 틀렸다. 점이 아닌데 이거 쉼표로 해야 되는데 점 됐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퇴고를 하되 반드시 저는 분량을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서부터 좋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레포트를 낼 때도 보면 내가 10장을 내라고 하면 한 20장을 써요, 그냥 레포트를. 아예. 그리고 20장 쓴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냥 프린트를 해버려요.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야.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너무, 이렇게, 이거는 좀 그러네. 근데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이걸 직접 들고 다니면서 하면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제 좀 안정감이 생겨요. 이제 좀 내가 써놓은 게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정리하면 이제 좀 완성이 되겠구나. 시각적으로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거기 또 갇혀버려 컴퓨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링제본을 하세요. 떡제본 말고 링제본으로 해야지 나중에 이게 씻기도 편하고 상당히 갖고 다니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여덟 번째는 이제 출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출판사도 컨택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내가 이런 걸 내려고 하는데 출판사한테도 가서 얘기해 보면 출판사 얻는 거는 쉽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내용이 있고 컨텐츠가 단단하면요
저도 이제 브런치로 해서 연락 많이 오거든요, 출판사들. 근데 뭐, 웬만하면 저는 출판사하고 벌써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받아요. 지금 제 패친 중에서도 출판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맨날 와서 쓰자고 하는데 전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여러 출판사에 많이 내봤자 오히려 자기를 살을 깎아가 먹는 거예요. 왜 내가 낼 수 있는 책들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느 정도 책을 낼 거라는 걸 생각해 놓으면 내 리듬대로 출판사하고도 계약할 수 있고 내 리듬대로 삶을 살 수 있죠. 내 전체적인 내 삶은 다 지금 어떻게 돼요? 계획이 돼 있고 기획이 돼 있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생 동안 몇 권의 책을 낼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동안 몇 권의 논문을 쓸 수 있는데 첫 논문이면 이게 좋겠다. 이 박사 논문으로는 이걸 내고 다음에 이러한 논문을 해서 학자로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 나가면 좋겠다. 그게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여기다가는 많은 에너지를 안 들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서 마스터를 책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보고서 마스터도 써야 되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 마스터도 써야 되고 다 준비를 그거 작업하면서 이쪽 폴더 만들어서 준비하고 근데 내가 먼저 누구한테 쓰자고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뭐냐면 그거 자체를 계속 쌓아 나가면 넘칠 때가 있어. 강의도 하고 넘칠 때가 있으면 다 연락이 와, 사람들이. 그러면 가서 여기랑 조건이 뭐냐? 물어보고 협상을 할 수가 있죠. 세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먼저 이렇게 연락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야 돼요.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게 콜링이야, 콜링. 이게. 그리고 다른 세상이 뭔가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그 자체가 그만큼 세상에서 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책을 낸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리고 내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선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을 내셔야 돼요. 책을 내는 것이 그만큼 효과적이고 그리고 책을 낼 때 원소스 멀티 유즈를 꼭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의 책만 내는데 너무 승부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하나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책이 그러니까 일집 가수가 많아요. 일집 가수. 왜 그러면 일집 내는데 인생을 다 걸었어. 그러니까 2집이 3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유재석 씨도 일집 가수잖아. 유재석 씨도 일집만 내고 그냥 아직 안 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만일에 그걸 갖고 있어서 박명수 씨는 계속 내잖아요, 보면. 본인이 이게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기획이 있고 뭔가 또 성과가 있으니까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긴 안목을 갖추면 좋겠습니다.